자, 탁동수사위원 다시 한번 좀 나와주십시오. 권익위에 직원들 145명이 또 신고도 같이 하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이걸 공익신고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공익신고라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짧게. 유일임 위원장의 그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부패 비리 행위를 저희가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익신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선 2018년의 사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원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청부 민원 행위 자체가 방심위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고보호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시계 좀 맞춰주시고요. 부패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호조치 네. 과장이니까 보호과장이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냥 위원님 제가 지금 어쨌든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아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있어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이제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네. 공익신고자가 돼서 인과관에서 보호조치 가는 거는 결국은 사실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익신고자로 말씀 한번 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자신데 네. 신고자로 일단 추정을 하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 추정을 하고 이제 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제도도 네. 안내하고 됐어요. 그다음에 보호조치 제도 안내하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 자료 첨부해서 신고하면 별도의 인정 절차가 없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하고 부패 방지법에 따르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공익 네.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판단해봤을 때 지금 방심위 직원들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분류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저 위원님 아니,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아니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네. 신고자고요. 네. 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공신법이 중요돼서 보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비밀 보장 조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부패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신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등의 자료 요청과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이 담긴 서류를 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그런데 경찰이 2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보자들, 공익신고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도 부패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더 적극적으로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압수수색도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자, 보호조치 신청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보호조치를 못합니까?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이익 조치가 없으면 네. 그래서 이제 명백한 사유가 있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불이익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보호 조치는 이제 신분 상실이나 이런 조치가 있을 때 아까 얘기를 하던 뭐 전보나 아니면 뭐 해고나 이런 거 있을 때 원상 회복을 하는 조치입니다. 네, 자, 불이익 예.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할 경우에도 보호 조치 신청할 수 있고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저희가 할 수 네,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개월 이상 동안 아무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류일임 증인은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가족관계 증명서조차 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는 종결해버리고 하나는 방심위로 송부를 해버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거 아닙니까, 권익위가? 공익신고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도 하지 않고 또 이 관련된 류일임 증인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래도 신고자를 보호 조치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 신고를 해서 그걸 조사하는 거는 제가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신고자 보호과에서 뭘 합니까?
보호 신청에 들어오면 예, 그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나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탁봉사위원을 비롯해서 당신이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셔서. 자, 얼마 전까지는 이게 책임 감면 신청이라서 실제로 이제 책임을 감면할 대상이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불이익 조치 금지 뭐 신청에서 예를 들어 전보를 그걸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제 청구 취지를 뭐 바꾸든지 추가해가지고 해야 저희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제보자들, 신고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에는 압수했겠는데 이건 아무런 조치도 못합니까? 권익위는? 예, 이제 판례가 고소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은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보장 조치와 관련해서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헌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헌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